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아입니다. 습관이 무섭다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무서운 습관을 우리 몸에 길들이려고 하면 생리학적으로 3주, 그러니까 21일 정도 노력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3주라는 기간이 참아내기 어려울 것도 같지만요. 또 좋은 습관을 만드는 가치를 생각한다면 쉽게 해낼 것도 같고요. 야식을 끊고 저녁 운동 습관을 들이는 것, 하루에 10분씩 외국어 공부에 투자하는 습관들도 3주면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멋지고 능력 있는 나로 재탄생시키는 시간. 맞아요. 3주면 충분하니까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건강 마음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건강 마음건강 인천시 남동구 박경숙 한의원 박경숙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박경숙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주제를 준비해 주셨나요? 예, 오늘은 방광염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네. 방광염은 전체 여성의 그 50% 이상이 한 번쯤은 보거나 앞으로 경험할 수도 있는 네. 굉장히 흔한 그런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급성 방광염은 방광에 찾아온 감기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쉬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개의 해부학적이나 어떤 기능적으로 이상은 없는데 그 세균이 방광으로 침입을 해서 발생한 어떤 감염성 염증 질환 네. 이것을 이제 급성 방광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염증이 이제 방광 내에만 국한되어 있고 다른 부위에는 이제 옮겨가지 않은 이런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는 소변을 볼 때 막 통증이 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소변시 통증 또는 넣고 나서도 넣지 않은 것 같은 잔뇨감 그리고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네. 이런 증상들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에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주는 이런 질환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래도 항생제로 하루 이틀이면 대부분 치료가 되는 그런 질환인데 문제는 만성 방광염이에요. 네. 그러니까 급성 방광염은 그렇게 이제 치료하고 지나갔는데 이것이 1년에 한 3회 이상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경우를 이제 만성 방광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이거나 그러니까 장기간 오랫동안 지속이 되거나 아니면 반복적으로 이게 좋아졌다가도 또 생긴다든지 이렇게 만성적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때에는 항생제로 치료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광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광염 그럼 여성분들만 걸리는 꼭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이제 여성들이 걸리기 쉽고요. 네. 실제로 저한테 찾아오신 분들 중에 뭐 남성분들은 한 분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대신에 남성분들은 이제 전립선염이 많이 찾아오고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방광염이 많이 오는데
그게 어떤 해부학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 방광염이 생기는 첫째 이유가 그러니까 요도로부터의 어떤 상행성 감염. 이게 이제 첫 번째 원인인데요. 네. 그러니까 해부학적으로 요도가 굉장히 짧아요.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요? 그렇죠. 남성분들은 밖으로도 나와 있잖아요. 네. 생식기 자체 아. 길이만큼이 더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여성분들은 이제 요도가 짧고 그리고 이 질 내에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건강한 정상 상태에서도 세균이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게 꼭 좋은 세균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세균, 나쁜 세균 서로 이렇게 계속 싸우면서 어떤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 늘 세균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몸 환경이 안 좋아지면 방광염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질 내에, 그러니까 질 주변에 이제 세균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방광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장내 세균이 네. 이제 대장이라든지 이쪽 직장이라든지 이쪽 장내에 있는 세균이 회음부의 질 입구에 쉽게 증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이렇게 대변을 보고 앞쪽으로 이렇게 닦는 습관. 그건 굉장히 안 좋겠죠. 그래서 이제 장 쪽에서부터 세균이 옮겨올 수도 있고 어찌됐든 질 근처에는 이제 세균이 많이 살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성생활이라든지 어떤 임신을 했다든지 이럴 때에 세균이 이제 몸 안으로 쉽게 침투를 해서 들어오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이제 방광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급성 방광염은 이제 조금 더 원인을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세균 자체의 어떤 독성, 네. 그러니까 어떤 세균, 독성이 강한 세균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염증 치료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세균 자체의 어떤 독성의 문제가 있고 네. 똑같은 세균이 들어와도 어떤 사람은 염증에 방광염에 걸리지 않고 어떤 사람은 걸리잖아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은 그 개개인의 그 세균에 대한 어떤 저항력, 뭐 면역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문제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 개의 해부학적, 기능적 상태에 따라서 또 발생하기도 하는 거예요. 보통은 해부학적인 기능적 이상 없이도 나타나는 게 급성 방광염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해부학적, 기능적 이상까지 만약에 동반을 한다면 그럼 염증이 훨씬 더 생기기 쉽겠죠. 그래서 이렇게 급성 방광염의 원인을 이제 찾아볼 수 있고요. 근데 그 원인을 일으키는 준, 네. 그것의 80%가 대장균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 이제 포도상구균이나 장구균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 원인이 되는 균의 대부분이 대장균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이제 변 처리를 할 때 조심을 해야 되는 이유가 더 분명해지는 네.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만성 방광염은 그럼 원인이 급성 방광염이랑 다르냐? 그게 아니라 만성 방광염의 원인균 또한 급성 방광염의 원인균과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치료가 반복이 되다 보면 같은 항생제를 써도 얘가 안 낫는 거죠. 예, 그래서 만성적으로 흘러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병원균과 관계없이 그 성생활에서의 어떤 물리적 자극, 이것 때문에 생기는 방광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 자극에 이제 적응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젊은 여성들, 네. 그러니까 성생활이 없었는데 이제 처음 이제 생겨나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갱년기를 지나면서 질건조증이 심해지는 여성분들, 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성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상처가 난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염증이 생기는 경우죠. 제가 이제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이제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할아버지는 이제 성생활을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할머니는 건조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고 네. 그래서 막 문 밖에서 막 덜덜 떨면서 막 울고 막 이럴 정도로 정말요? 예, 그런 경우도 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성생활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고욕스러운 게 되는 거죠. 어쨌든 성생활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성생활을 하면서 그 질내에 있는 세균이 안으로 쉽게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세균성으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물리적 자극 자체 때문에 방광염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성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처음에는 그 세균성하고는 다르게 상처를 내고 부종을 일으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순환이 안 되고 소변이 잘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어가지고 소변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 독성 있는 소변들이 나가지 못하고 저류가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방광염이 생기는 이유는 그 여성이 이제 애초에 그 짧은 요도를 짧게 갖고 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이제 감염이 되기 쉽다. 그리고 어떤 자극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피곤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질 때. 그러니까 이것은 앞서 저도 벌써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균이 와도 내가 건강하면 그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네. 이길 수 있는데 근데 내가 이제 피곤한 상태에서는 그게 이제 방광염으로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세 가지 원인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구체적 증상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뭐 소변을 자주 본다든지 아프다든지 또는 뭐 저기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소변을 보고 네. 나서도 남아 있다든지 네. 이게 이제 뚜렷한 3대 증상인데 근데 자주 본다는 것이 하루에 8번 이상 이렇게 그냥 거의 그러면 눈을 뜨고 있는 동안 한두 시간에 한 번씩 네. 계속 가야 되는 이런 경우 그걸 빈뇨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유절박이라는 게 있어요. 절박이라는 건 우리가 심정이 절박하다. 네. 그거는 뭔가 막 금방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거잖아요. 급박한 상황. 네. 그래서 갑자기 그냥 요일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소변을 그 바로 보지 않으면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 가다가도 실수를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네. 기저귀를 한다든지 뭐 생리대를 착용하고 네. 다닌다든지 그런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요일을 느끼고 마려우면 참을 수 없는 현상. 이걸 요절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배뇨 시에 통증을 느끼는데 이것이 이제 약할 경우에는 그냥 따끔따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심한 분들은 막 아주 미칠 것 같대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나타나는 증상이 짜야 된대요. 그러니까 소변은 마려운데 잘 나오질 않아서 막 아랫배를 꾹 누르면서 막 통로가 좁아져서 그런가요? 이제 그런 것도 있겠고 실제로 이제 어떤 염증 때문에 이게 그 마려운 듯한 어떤 느낌만 있는 거지 실제로는 소변이 많이 고여있지 않은 그런 상태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짜듯이 해야지만 나타나고 아프고 이런 네.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본고가 소변을 봤는데도 본 것 같지 않아서 금방 또 가고 또 가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변이 계속 차 있어서가 아니라 이 염증으로 인한 그 이제 증상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소변과는 또 별개로 이 아래 하복부가 굉장히 뻐근하고 어떤 불편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골반 그러니까 뒤쪽으로까지 통증이 이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골반을 넘어서서 그 우위 쪽으로 아래 허리 쪽으로 통증이 이제 연결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혈뇨를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뭐 피가 섞여 나오는 것처럼 멀겋게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면 소변에서 냄새도 나겠죠. 근데 피가 섞여 나온 듯한 느낌은 아니지만 이제 검사를 해보면 이제 실제로 이제 그 혈구가 같이 섞여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든지 혈뇨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방광염이 근데 굉장히 심하면 정말 멀겋게 눕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그러니까 신장염이라든지 이게 방광염이 심하면 자주 오는 사람들은 신장염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장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방광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장염이라든지 다른 곳에 염증이 없이 방광에만 염증이 국한된 경우라면 이게 전신 증상은 잘 나타나지 않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감별해야 될 게 있는 거죠. 전신 증상이 나타나면서 소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단순한 방광염이 아니라 다른 질환이 같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소변에 이제 피가 섞여서 나올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이제 방광염의 치료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증상이 편해졌는지 이것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염증이 심하게 왔던 경우라면 다시 검사를 해서 네. 혈뇨가 전혀 검출되지 않고 있는지 그런 것도 다시 검사해보는 것이 맞습니다. 검사는 그럼 어떤 것들을 진행하면 되죠? 그것은 이제 병원에 가서 그 요 검사를 하면 거의 감별이 되니까 별로 어렵지 않아요. 네. 그러면 뭐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요 검사 요것만 네. 이제 실시를 하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방광염이 확실한지 네.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제 혈액 검사도 하지만 대부분 이제 요 검사로서 이제 확진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주변에 혹이 있거나, 그러니까 방광의 주변에 혹이 있거나 골반에 염증이 있다든지, 그리고 그 임신을 했을 때도 네. 이 방광염 증상이랑 비슷한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임신을 아직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임신을 하면 갑자기 소변이 막 자주 마렵고 아랫배가 좀 뻐근하고 소변을 보고 났는데 조금 있다 또 가서 보고 싶고 뭐 이런 현상들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신을 했는데 이제 방광염인 줄 알고 그리고 병원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방광염 네, 증상이잖아요. 그래서 항생제를 투여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좀 위험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몇 주 지나서 보니까 임신인 거예요. 이제 이럴 경우에는 임신 초에 그 약을 먹었다는 어떤 그런 불안감 때문에 그 임신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아이가 이제 기형으로 그렇죠. 태어날까봐 그 불안감 심하게 시달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방광염 증상이 있더라도 만약에라도 임신 가능성이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병원에 갔을 때 먼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 물론 그 진료를 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환자분한테 혹시 임신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을 하지만 그런데 의사가 가끔 놓칠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앞서서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임신 가능성이 있으면 방광염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을 상담받을 때에 항상 제가 혹시 임신이 가능할 수도 지금 그런 시기이기도 해요 라는 말을 꼭 하고 진료를 받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변 검사에서는 뭐 백혈구나 세균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원인균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그 이제 대장균이라는 거. 네. 예, 그리고 이제 혈액 검사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는 하지만, 그러니까 소견 검사를 했는데도 잘 나타나지 않고 염증 증상은 계속 있고 이럴 때는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혈액 검사 결과로서는 별로 그러니까 그 나오는 게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혈액 검사랑 방사선 검사는 이제 시행하지 않고 뇨 검사가 굉장히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제 신장으로 감염이 됐을 때는 아까 방광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열이라든지 이제 전신 증상은 별로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신장염으로 가면 막 고열이 발생을 하거나 옆구리 쪽, 그러니까 옆구리라는 게 우리가 그 약간 위에 허리에다가 네. 엄지손가락이 뒤로 가게 얹었을 경우에 네. 그 엄지손가락이 닿는 부위, 그쪽, 그러니까 옆구리라고 하지만 조금 뒤쪽이죠. 네네. 그쪽 부위가 신장이 있는 쪽이에요. 신장이 이렇게 뒤에 있나요? 앞에 배 부분에 있는 게 아니네요. 아니에요. 그 척추 그 옆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쪽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아래 그러니까 배에서도 좀 옆쪽으로 아프다든지 네. 이런 증상이 있을 때에는 그 신장염을 이제 신우신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급성 방광염과 이제 구분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만성 방광염은 만성적으로 오다 보니까 네. 이제 결핵이라든지 요도염, 그러니까 방광염이 아니라 그냥 요도염 증후군 등과도 이제 증상이 유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요도염이라든지 결핵이라든지 이것과의 감별은 이제 소변 검사나 배양 검사, 균을 이제 계속 길러서 나중에 그런 검사로 이제 알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방광염이 자주 걸리는 사람들은 이제 신장의 그 특수 촬영을 통해서 신장에 어떤 구조적인 이상이 없는지 그것도 살펴보는 것.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방에서 방광염을 어떻게 치료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한방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광이 감기 걸렸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급성 방광염의 경우에는 이제 습열로 보고 치료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염증이나 네. 이제 부종 이런 것들을 다스리는 약제들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감기에 걸려도 갑자기 가래가 생기고 뭐 코가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런 것과 비슷해요. 그렇지만
이제 약이 아래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약의 성질이 달라지고 이제 종류가 달라지고 이러는 거지만 어쨌든 급성방광염은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양방학적으로는 급성방광염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생제로 하루 이틀 내에 치료가 되기 때문에 뭐 병원을 가든 한의원을 가든 이제 둘 다 치료가 쉽게 됩니다. 한의원에서도 뭐 하루 이틀, 2, 3일에 다 치료가 돼요. 그래서 급성방광염 그렇게 치료하면 되고요. 이제 문제는 만성방광염인 거예요. 네. 이제 양방학적으로는 그러니까 급성방광염에서는 이제 치료가 쉽게 되는데 이 만성방광염에서는 똑같은 균임에도 불구하고 항생제에 대해서 듣지를 않으니까 뚜렷한 어떤 치료 방법이 사실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잦은 그 항생제의 사용이 오히려 이제 면역력을 떨어뜨리다 보니까 내성이 생기고 좀 더 장기화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경향도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만성 방광염의 경우에는 그 방광염이 왜 생기는지 그 유발 요인을 이제 정확하게 찾아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 그러니까 뭐 자극성이라고 하면 뭐 거기에 맞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성생활을 하는데 자극적인 그것 때문에 염증이 생긴다면 그럼 성생활을 하지 않냐? 그게 아니라 오일을 사용한다든지 다른 방법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원인을 찾아 나가는 거고 만약에 저쪽 대장 쪽에서부터 오는 그런 균 때문이라면 이제 제가 대변 처리하는 습관을 좀 더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져 무엇보다도 만성 방광염은 가장 중요한 게 그 기초 면역력이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좀 챙기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 한방 치료가 저는 굉장히 큰 장점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그다음에 긴장되어 있는 방광을 이완시키고 또 방광을 감싸고 있는 근육들의 어떤 힘이 저하되어 있다면 그 근육들의 힘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제 이런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방광염은 저 안쪽에서 일어났으니까 그냥 한약으로만 치료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방광염에도 마찬가지로 침이나 약침 이런 것들을 함께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뜸을 이용해서도 이제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치료가 할 수 있고 또 자궁과 마찬가지로 방광도 이 골반 내 장기이기 때문에 골반을 바르게 잡아주고 그 골반 강 내로 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촉진시켜주는 이제 그런 치료들이 함께 들어가면 이제 치료가 굉장히 잘 되고요. 그 외에도 그 방광이긴 하지만 그 질을 통해서 넣어주는 약 이걸 통해서 방광염이 치료가 또 수월하게 되는 경향도 있어요. 이제 인접장기이기 때문에 질 속으로 넣으면 자궁 질환만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방광이라든지 그 직장 안쪽에 있는 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치료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또 방광염하면 같이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요로결석이 있잖아요. 네, 그럼 좀 그렇죠. 다른가요? 다르죠. 많이 다르죠. 이제 요로결석은 이제 방광염하고는 다르게 통증이 그냥 떼굴떼굴 구를 것처럼 그렇게 많이 오고 그리고 이제 소변이 잘 나오지를 않죠. 그러니까 소변을 보려고 하면 뭐 거의 그냥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요로결석을 직접 이제 눈으로 봤었기 때문에 그 물을 많이 안 마시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물을 많이 안 마셔도 이제 그렇고요. 그리고 몸에 이제 모든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변 항상 자주 보니까 안 살펴봐서 잘 모르는데 소변을 가끔 보는 분들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소변이 그냥 맑은 게 아니라 사실은 찌꺼기들이 조금씩 나와요. 자세히 보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이물질들이 있는데 그것이 항상 물을 많이 마시면 희석돼서 이렇게 쭉쭉 시원하게 나가니까 그것이 고이질 않는데 그것이 이제 물을 잘 안 마시고 이제 이게 순환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찌꺼기가 조금씩 쌓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뭉쳐서 실제로 돌 같아요. 그 결석이라는 게 그냥 조그마한 어떤 덩어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결석이 빠져나온 걸 저는 궁금해서 진짜 이제 저희 오빠가 그 요로결석 때문에 거의 뭐 몇 달을 죽을 것처럼 오줌 한 방울 안 나오고 피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렇게 오래 가나요? 그런데도 이제 저희 지금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오빠가 이제 전신마비이잖아요. 근데 병원을 못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계속 이제 세척만 해주고, 그러니까 뭐 오줌은 하나도 안 나고 피만 하루에 막 500ml 1리터 막 이렇게 쏟아지고, 그러니까 그냥 피오줌인 거죠. 그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만한 돌이 2개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머. 큰 강낭콩 그 이상 되는 크기에. 그러더니 소변이 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돌 같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움직임이 떨어져 있는 분들, 누워 있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순환이 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변 결석이 있을 때는 그렇게 몸의 통증 양상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제 감별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원장님 그 오빠분께서는 갑자기 그게 나온 건가요? 운이 좋게 말하자면? 그런 거죠.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안타깝고 이렇게 뭐 어리석다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시골에 병원도 없었을 뿐더러, 그리고 그 장애인들을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때는 저희가 휠체어 하나도 구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을 가볼 생각도 못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정말 천운으로, 그러네요. 예, 조그마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엄지손가락만하게 한 마디만하게 큰 게 2개가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좋아진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근데 70대 이제 어떤 그 어머님께서, 네. 이분은 70대인데도 일을 굉장히 막 정력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활발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차를 하루 종일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배송 일을 하시는, 이제 택배 일은 아니고 네. 어떤 이제 특정한 회사에 속해서 네네. 그 이제 배송하는 일을 하시는 분인데,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려우니까 그럼 운전 어떡해? 네, 운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늘 이렇게 이제 생리대를 착용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아니면 내가 일을 더 할 수 있겠는데 이것 때문에 일을 못 한다 하면서 오셨던 분이 있어요. 이제 그랬는데 이분께 이제 제가 발효해서 만든 그 환약하고 네. 침을 놔드리면서 아랫배에다 이제 뜸을 계속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염증이 이제 그 방광 그 주변부에 이제 근육들이 힘이 없어지고 어떤 네. 자체 면역이 떨어져서 이제 오는 경우였는데, 그 근육들에 힘이 생기게 해주고, 그래서 자체 내적으로 어떤 그 염증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치료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던 이런 분이 계셨고요. 한 번은 20대 여성인데, 네. 이제 그 방광염으로 약을 이제 먹는데 잘 안 나았으니까 점점 이렇게 좀 세게 네. 복용을 했나 봐요. 그러고서는 전철역에서 이제 아예 쓰러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이게 이제 약만 가지고 안 되는구나 싶어서 이제 내원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약침을 놔서 급한 걸 다스리고 이제 한약을 투여해서 이제 이렇게 치료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네. 한 분은 이제 50대 여성인데 이제 질건조증이 이제 굉장히 심한 거예요. 질건조증과 이제 방광염이 이렇게 계속 겹치면서 이제 걸어 다니기도 불편하고 소변 봐도 불편하고 계속 쓸릴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죠. 네.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소변도 시원하지 않지, 걸어 다닐 때는 아프지, 막 이러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특이한 게 또 얼굴도 다 검은 거예요. 간이 안 좋으신가?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네. 제가 단순히 이제 방광염에 국한된 이제 그런 치료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혈액을 맑게 해주고 해독해주는 네. 이제 그런 치료를 통해서 이제 이 방광염까지 이제 좋아지고 얼굴도 맑아진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광염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증상이라든지 상태에 따라서 이제 사용하는 약이라든지 방법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좀 말씀을 주셨는데 방광염 보통 항생제를 쓴다고 말씀을 네. 해주셨잖아요. 예. 지금 말씀 주신 치료 방법들에는 그럼 항생제가 아닌 그렇죠. 제가 이제 한약을 이용해서 네. 또는 침이나 이제 뜸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성 방광염은 실제로 병원에서는 치료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성 방광염인 거예요. 그렇죠.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상대적으로 한의학적으로는 치료가 잘 되는 편이니까 이제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방광염에 자주 걸리시는 분들한테 제가 또 하나 드릴 수 있는 팁이 있어요. 네. 이게 서해부 마사지라는 게 있어요. 서해부가 정확히 어디죠? 서해부라는 것은 사타구니라고 하면 이해가 더 쉬울까요? 약간 속옷 라인. 예, 그렇죠. 네네. 그래서 우리 몸통과 다리가 연결되는 그 부위, 거기가 이제 대각선으로. 그렇죠. 네네네. 예. 이제 보통 Y로 이렇게 네네네. 표시할 때 이제 맞아요. 그 네네. 선을 이제 서해부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방광이나 자궁 이쪽이 다 순환이 잘 돼야,
그리고 염증이 생겼으면 그 염증 물질이 잘 배출이 돼야 네네. 되잖아요. 근데 그거 염증을 배출해주는 림프절들이 막혀 있으면 염증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네. 근데 방광과 가장 가깝게 그 림프가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곳이 서해부거든요. 그래서 이 서해부를 제가 어떻게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네. 이게 서해부라고 치면 네. 여기를 그 안쪽까지 이렇게 깊숙이 이렇게 손으로 짚어가지고 거기를 뜯는 거예요. 서해부를 꼬집듯이 이렇게 한 2, 3cm 두께를 그 안쪽을 잡아서 이렇게 주물러듯이. 약간 뱃살 같은 거 그렇죠. 지방 뜯는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마사지 하듯이. 맞아요. 아. 예. 배는 이제 쉽게 잡히죠. 네. 근데 서해부는 네네. 앉아서 그 안쪽까지 이렇게 뜯어내듯이 아프다 느낌 들게 해야 되나요? 염증이 있거나 거기가 막혀 있는 분들은 어차피. 굉장히 아파요. 아. 그러니까 방광염이 없어도 거기를 자주 뜯어주시면 방광염뿐만이 아니라 생리통이 없어질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다리에 붓는 것들도 증상도 굉장히 많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약간 꼬집어 뜯듯이 이렇게 네. 마사지를. 근데 껍데기만 하지 말고 어. 그 안쪽까지. 네. 그래야 그 림프가 이제 자극이 돼서 막혔던 게 뚫리면서 배출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방광염을 걸렸을 때 그럼 네. 주의해야 될 사항들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주의할 게 임신 가능성. 이것을 주의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임신하고 방광염하고 증상이 이제 비슷해서 그럴 수도 있고, 네. 비슷해서 이제 혼동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그냥 정말 방광염인데, 그냥 임신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방광염 치료를 받아버리면, 그러고 나면 이제 겁이 나가지고 이제 유지를 못하고 근데 그냥. 만약에 네. 뭐 이미 벌어진 일인 거예요. 네. 그래서 임신인데 이미 네. 항생제를 투약을 받았다. 예. 그럼 괜찮은가요? 괜찮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조심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 그럴 경우에는 그 약을 투여했던 병원에 가서 의사분과 이제 그 의논을 네. 해서 만약에 어떤 치명적인 그 그럴 수 영향을 있다. 끼칠 수 있다면 이제 유산을 고려를. 고려를 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이런 분 한 분 보았었거든요. 아이를 하나를 낳고 둘째를 정말 간절히 원했었는데, 아이고. 예, 근데 그 초기에 이제 임신인 걸 모르고 그냥 이제 이렇게 독한 항생제를 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병원에서는 괜찮을 수도 있다 이러는데, 근데 괜찮을 수도 있다지 100% 괜찮다가 아니니까 본인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산을 하고 뭐 나이가 이제 너무 많아서 결국은 둘째를 갖지 못한 그런 환자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임신 가능성에 대해서는 네. 항상 예를 들어서 임신을 했는데 방광염이 왔다. 그러면 임신과 상관없이 먹을 수 있는 약을 통해서 이제 방광염을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셋째를 임신했을 때 급성 축농증이 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제가 한약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임신을 했어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약을 이제 드셔서 이제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임신 가능성이 있을 때는 무조건 의논을 해야 된다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방광에서 위쪽으로 네. 이동을 해서 이렇게 신장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 근데 신장에 염증이 생기면 이것은 회복이 안 되고 그냥 영구적인 어떤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성 그 신부전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방광염 이상의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것은 좀 급하게 병원에 가서 이제 간별을 받으셔야 되세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를 제외한다면 대개의 경우에는 어떤 적절한 항생제 치료라든지 한의학적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쉽게 치료가 되고 별다른 후유증도 남기지 않고 이러한 것이 이제 방광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방광염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 있으면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장 좋은 팁은 벌써 말씀드렸죠. 네. 서해부 마사지 이런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분을 네. 충분히 섭취하는 것. 물을 항상 많이 마시는 것이, 물을 많이 마시면 그 체내의 어떤 이물질이나 세균도 밖으로 같이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고요. 골반의 균형. 네. 내가 거울에 비친 모습이 골반이 틀어져 있다면 그 골반의 이제 치료를 통해서든 아니면 내가 운동을 통해서든 이렇게 이제 바로 잡는 게 중요한데,
골반 중에서도 특히 천골은 이제 본인 스스로가 진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이제 뭐 한의원에 내원하시면 그게 가능한데 천골이 틀어져 있는 경우에는 염증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것들 이제 검진 받아보는 게 좋겠고요.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은 아랫배를 늘 따뜻하게. 그래서 여성분들 막 네. 이렇게 배꼽티 입는다든지 이런 것들 좀 별로 좋지 않겠고, 그리고 순환이 잘 돼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코르셋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좀 입지 않는 것이 이제 좋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배변이나 배뇨 후에 이제 화장지를 사용할 때 그때 조심하자는 것 이런 것, 그리고 화장지를 좀 좋은 거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소변을 보고서도 이렇게 휴지로 네. 닦아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먼지가 많이 생겨나는 것들 가지고 했을 때는 그것들이 그럴 내 수 몸에 있겠네요. 붙어 있고 염증이 좀 더 쉽게 생길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리대라든지 휴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좋은 걸 활용하자. 그리고 이제 그 성생활로 인해서 방광염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 자극뿐만이 아니라 질내에 있었던 그 세균이 성생활을 하면서 그때 이제 안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생활을 할 때 여성, 남성 공이 성결을 네.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그거를 이제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변을 너무 참는 습관은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여성의 경우 네. 청결 유지가 너무 지나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 세정제를 네. 이제 과다하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유해한 균뿐만이 아니라 정상 세균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 세정제는 너무 남용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좋은 균은 살 수 있고 안 좋은 균만 없앨 수 있는 그런 좋은 세정제가 아니라면 아예 세정제를 사용하지 마시고 그냥 소금물을 끓여서 그것으로 씻어주는 정도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가 일상에서 좀 생활에 이제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생활 습관 잘 기억하셨다가 한번 실천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방광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박경숙 원장님께서 방광염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건강 마음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 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 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계피입니다. 계피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계피가 어떤 도움이 되나요? 네, 혹시 그 콜라에도 이 계피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 아세요? 그래요? 모르셨죠? 네, 전혀 몰랐어요. 그 콜라의 어떤 특유한 향을 나타내는 것이 네. 바로 이 계피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그 계피가 얼만큼 들어가 있느냐, 그 비밀 때문에 그것을 잘 못 만드는 거죠. 네. 근데 이 계피는 시나몬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다양한 어떤 이제 디저트 음료로도 사용을 하고 이러는데, 이제 후추, 정향 이 두 개와 이제 합쳐서 후추, 정향, 계피 이 세 가지가 세계 그 3대 향신료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계피는 그 항균, 그러니까 살균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굉장히 따뜻한 성질의 약재예요. 그래서 이제 계피에도 그 두꺼운 계피가 있고 얇은 계피가 있고, 그리고 그
계피 나무에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걸 계지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두꺼운 계피는 이제 육계라고 해서 아랫배를 덮여준다든지 몸을 따뜻하게 할 때 이제 육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계지라는 것은 이제 손발이 차다든지 열이 좀 위쪽으로 몰린다든지 그래서 조금 바깥쪽으로 이제 어떤 효과를 보고 싶을 때는 계지를 쓰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계피라는 것은 이렇게 성질이 따뜻한 약재다. 그래서 이렇게 약재로도 많이 사용해 왔는데요. 네. 계피 색깔 자체가 붉고 좀 동그랗게 생기고 그래서 우리 몸속에 어떤 혈관과 이렇게 닮아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 이제 나무 껍질 말고 계지가 이제 특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고 이러기도 하는데요. 혈액순환 아니면 뭐 몸 따뜻하게 하는 것 이런 효과뿐만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나 이렇게 밥맛 없는 사람들이 이 계지를 써서 약을 해주면 밥맛이 좋아져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도 이제 이 계지를 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동의보감에서 보면 계피는 이제 열이 많이 나고 뭐 네. 매우며 이제 열이 많다는 건 이제 따뜻한 성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달고 맵고 이런 성질이 있다. 그러니까 단맛이 있으니까 이제 좀 그 어떤 약을 끓여도 굉장히 네. 맛이 있어요. 아. 그래서 얘는 효능도 좋지만 맛도 좋은 이제 그런 애인데요. 네.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 외에도 간이나 폐위기를 고르게 하고 약 기운을 이제 잘 퍼지게 하고 이제 이런 역할도 이제 얘가 하게 되고요. 그 외에도 계피는 그 겨울철 감기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계피를 이제 그냥 차처럼 이렇게 끓여서 그걸 늘 마시면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체온을 잘 유지를 시켜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몸의 체온 유지가 잘 되니까 어떤 온도 변화에 적응을 잘해서 감기를 예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평소에 몸이 찬 분들, 밥맛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계피를 늘 그냥 끓여서 물을 드시면 굉장히 좋아요. 네. 예. 보통 수정과를 식당에서 디저트로 주잖아요. 맞아요. 이게 좀 소화를 촉진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좀 전에도 밥맛 없는 어린이들 네. 이렇게 이제 계지를 넣어서 약을 같이 하면 밥맛이 네. 좋아진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계피가 위에 그 어떤 분비 촉진 이런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소화 잘 되게 하기 때문에 이제 소화 불량에 좋고요. 그러니까 위액을 잘 분비시켜서 소화를 잘 되게도 하지만 얘가 혈액 순환이 잘 되게 하고 몸이 따뜻하게 하니까 몸 안에서 모든 이제 기능 자체가 조금 더 수월해지는 거죠. 그리고 위장 쪽으로 혈액이 잘 몰려가면 또 소화가 더 잘 되는 것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소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만 이제 이게 따뜻한 성질이니까 제가 아까 늘 마시면 좋다 그랬지만 그게 소화가 안 되는 분, 몸이 찬 분들 이런 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몸이 너무 뜨겁거나 이제 그러니까 열이 많이 나고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뭐 너무 자주 드시는 것은 좋지 않겠고요. 그러니까 땀이 나더라도 열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그냥 허열이 나서 이제 땀이 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많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네. 오늘 계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계피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입니다.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 네, 키,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 158이고요. 57세. 네, 네, 몸무게는 52kg입니다.
아, 네. 지금 제 옆에 박경수 원장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제가 두통이 좀 심한데요. 예, 아침에 예. 새벽에 되면 예. 꼭 편두통 왼쪽으로, 예. 왼쪽 눈 위로 이렇게 머리가 아프거든요. 예. 그러면 진통제를 별로 안 듣고, 네, 제가, 좀 심해서 예, MRI도 찍어보고 했는데 네,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예. 이게 얼마나 되셨죠? 거의 한 10년 넘게 어휴, 오래됐고요. 그러셨군요. 예. 네, 옛날에는 더 심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나마도 2주에 한 번, 늦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그리고 한 번 이렇게 좀 발발을 하면 예. 2, 3일은 아이고, 계속 진통제를 계속 예, 예. 자다가도 먹고, 예. 좀 그러는 상황이거든요. 혹시 이제 소화기 증상이라든가 미식거린다든지 배가 아프다든지 이런 그냥- 증상은 없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제가 좀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되기는 해요. 예. 그런데 이제 특이하게 주로 이제 아침에 그런다는 얘기죠? 네, 새벽에요. 새벽에 네. 낮에도 그러긴 하지만 예. 요즘에는 네. 그 새벽에 이렇게 편두통이 있어서 잠을 깨요. 이제 이게 제가 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두통 중에서 그 긴장성 두통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긴장성 두통의 굉장히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거는 그 침 치료를 병행을 하면 의외로 쉽게 치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긴장성 두통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뒷목이나 어깨 그리고 머리랑 목으로 연결되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네네. 후두골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쪽 부위가 근육이 이제 굳어버리면 그 부위 자체가 아플 수도 있지만 그 근육이 굳으면서 머리 쪽으로 가는 혈류순환을 막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내 몸에서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극복을 해야 되니까 막 확장을 시켜야 되고 이러면서 나타나는 통증 이제 양상이거든요. 이제 그 밤에는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물질이 잘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밤에는 혈관이 더 좁아져요. 그리고 혈액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체온도 떨어져요. 그래서 새벽녘이 되면 그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근육도 굳어져 있고 체온도 떨어져 있고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새벽이나 아침에 통증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 예,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치료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혈액순환이 이제 안 되되 특히 이제 뒷머리 부분에 근육이 굳어 있어서 이제 거기에 증상을 심하게 나타내는 거니까 그쪽 부위를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두부의 그 근육들 풀어주는 것 이거하고 만약에 그거로도 안 된다면 이제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냐면 이 머리라는 것도 그냥 머리가 하나의 어떤 뼈로 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뼈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뼈와 뼈 사이에 봉합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도 옷을 앞판과 뒷판을 연결해서 이제 봉합을 하잖아요. 그런 봉합선들이 있는데 그 이제 봉합선들을 찾아서 이제 지압을 한다든지 침으로 풀어준다든지 이렇게 두개골 자체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머리 쪽에 혈류순환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이 두통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개골 그 봉합선을 풀어준다 또는 그 뒷머리나 어깨, 목 쪽으로 근육을 풀어준다. 그리고 그 내부에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주는 치료를 한다. 이렇게 3가지 정도의 치료를 한다면 생각보다 빨리 치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선생님, 네. 예. 그 왼쪽 눈 위에로 그러는데 네. 그러면 그 왼쪽 목 부분이 예. 왼쪽 목 부분이 뭉쳐 있어서 왼쪽 네. 머리 쪽이 아픈 걸까요? 그럴 수도 있는 게요. 그쪽에서 나오는 또 소후두 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 소후두 신경이 머리에서 나와서 앞쪽 그 눈 있는 데까지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근육들이 다 굳어 있으면 얘가 혈관만 누르는 게 아니라 신경을 누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머리까지만 아픈 게 아니라 눈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어요. 네, 눈이 그쪽 왼쪽 그 편두통 왼쪽 예. 편두통인데 왼쪽 눈이 항상 충혈이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은
뭐 그거 하나만으로 볼 수는 없지만 양쪽 눈이 아니고 그쪽만 충혈이 된다면 어쨌든 이제 그런 치료 방법을 가지고 치료를 하시면 훨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혈액순환에 네. 좋은 혹시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음식은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인스턴트 음식이라든지 기름진 음식이라든지 그러니까 혈관 내에 자꾸 때가 끼게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피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과일이라든지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고 이제 고기라든지 고기는 삶아서 이렇게 드시고 이제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평소 그 대파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생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음식에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도 전화 문자 사연으로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는데요. 함께 해주신 애청자 모두 건강에 도움되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박경숙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박정민 박사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